이번 시간은요,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계속 뭘 배우고 있었죠? 미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와 미분을 배우는 거야, 지금. 통과 시간에 배우나요? 속력 나오고 속도 나오고 막 이러는 게? 물리 시간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속도하고 가속도, 우리 앞에서는요, 뭐를 배웠냐면 방정식과 미분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과 미분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 앞에서 배웠던 거는 뭐냐면 이제 2차 방정식은 판별식을 통해서 근의 개수를 파악을 했는데 3차, 4차 방정식은 그래프 작도를 통해서 그래프 작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미분이 필요했던 거고. 그죠? 그리고 이 부등식에서는 절대 부등식, 마찬가지로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을 이용해 가지고 절대 부등식을 해석했는데 3차, 4차로 넘어가면은 판별식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래프 작도를 해야 돼. 그래서 그래프 작도를 위해서 이제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 작도하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석을 했었다고. 여기서도요, 속도와 미분, 가속도와 미분, 요거의 관계를 지금 보시는 건데요. 이 부분을 어제도 제가 수업을 했는데, 선생님, 답은 구하겠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 부분을 그 맨 아래 보시면은 키포인트라고 해서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키포인트가 나오는데 이 위치라는 놈이요, 미분하면 속도가 된대. 속도라는 놈을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대. 속도 V라고 표시했습니다. 벨로서티, 그죠? 가속도 A라고 표시했습니다. 뭐예요? 악셀에다, 악셀에다 브레이크, 악셀, 엑셀레이터, 뭐 이런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A를 딴 거야. 요 키포인트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요, 일단은 위치가 있고요, 속도가 있고 가속도가 있는데 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미분을 하면 속도가 된대. 잘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속도를 미분을 하면 가속도가 된대요. 이것만 받아들이면 사실 문제는 돼요. 문제는 다 풀려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부터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뭐 하고 하면은 막 골 때려지는 거야.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분의 역연산이 뭐라 그랬어요?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고, 속도를 적분하면은 위치가 나오는 거야. 물론 뭐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 건데, 아무튼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봐두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쭉 할 텐데, 선생님 전 때려 죽어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이것만 기억해. 그냥 이것만 기억해. 아무튼 제가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용어가 정의돼야 되거든요. 용어가. 이 속도라는 말이 있으면은 뭐가 있냐면 속력이라는 말도 있어요. 속도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벨로서티입니다. 속력은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빠르기야, 빠르기. 얼마나 빠르냐? 뭐예요? 스피드예요, 스피드. 영어로 완전히 다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속도, 속력을 막 거의 같이 쓰니까 속도하고 속력하고 막 되게 헷갈리고 이러는데 얘는 벨로서티고 얘는 스피드야. 완전히 다른 말이죠. 그래서 이 속력은 뭐냐면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것이 바로 속력입니다. 속력. 그러니까 속도라는 놈은 방향을 가지고 있어. 방향을.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 방향으로 뭐 300km의 속력으로 쏜다. 그러면 이거는 속도로,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속력 300km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치? 근데 속도라는 개념을 들어가면은요, 서울에서 부산 방향이 양의 방향이라고 치면 부산에서 서울 방향은 음의 방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속도는요,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이런 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가 가속도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또 개념을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평균 속도야. 평균 속도. 그리고 더불어서 평균 속력 얘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평균 속도하고 평균 속력은 얘를 그대로 정리하잖아요. 그럼 우리 알고 있는 거 이거 뭐니? 내가 지금 뭐 쓸까 여기다? 거속시 쓰겠죠. 거속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야.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외우던 거잖아. 그죠? 그래서 평균 속도라는 얘기는요. 전체 걸린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위치의 변화량이 있어요. 우리 위치의 변화량을 과학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물리에서? 변위라고 얘기하는 거야. 변이라는 말 들어봤죠? 위치의 변화량이 변입니다. 그러면 이 평균 속력은 뭐냐면 전체 걸린 시간분의 총이라고 쓸까? 총 움직인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무슨 차이가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부산을 왕복했어. 그럼 나의 위치의 변화량은 뭐죠? 내가 여기에 있다가 졸라 달려가지고 부산을 찍고 졸라 달려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그럼 나의 위치의 변화량은 몇이에요? 제로예요, 제로. 그쵸? 위치는 변하지 않았어. 중간 과정은 있었지만 나의 위치는 처음 위치가 여기였고 지금 위치도 여기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빵이라고.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빵이 나오는 거야. 분자가 빵이니까. 근데 이거를 평균 속력으로 계산을 하면은 내가 움직인 거리는요. 총 움직인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예를 들어서 400km다 치면은 400km 해가지고 총 움직인 거리가 800km가 되겠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래서 일단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모든 함수가 지금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될 텐데 그러면 이 위치가 뭔데 미분을 할 건데? 이게 문제잖아. 그치? 위치라고 딱 나오는데 위치를 프라임을 딱 붙여서 속도가 된다.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미분은 뭐만 배웠어요? 다항함수에서만 배웠죠. 다항함수에서만 배웠기 때문에 이 위치가 다항함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아래 키포인트를 보시면 x는 ft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t는 시간이야, 시간. 시간에 따른 x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왜 굳이 x라고 썼냐면 우리 그 위치가 이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는요. 막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 좌우로 뭐 옆으로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고 또는 앞뒤로도 움직일 수 있고 막 이러잖아.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집어치우고 여기 수투 과정에서 나오는 요 위치의 변화는요. x축, 즉 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것만을 다루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x는 ft라는 함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x는 ft는 우리 그대로 보면 y는 fx라고 보면 요거 미분하면 f'x가 되고 요거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계도 함수인 2'x가 되겠죠. 그러니까 위치가 이렇게 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면 속도는 미분해서 t로 미분하는 거고 가속도는 2't 이렇게만 해주면 돼. 그럼 요 x는 ft는 뭐 대부분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요. 내가 찾아내야 된다면은 아주 쉬운 방향으로 있으니까 그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자, x는 ft라는 위치는요. 지금 단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에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나중에 미적분 가면은 평면 운동이라고 또 배워요. 여기서는 직선 운동만을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요 x는 ft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제가 x는 ft라는 그래프를 그리면은요. 이거 잘 봐봐.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보통 어떻게 그리죠? 여기를 x라 그러고 여기를 y라고 그리잖아. 그럼 이 y가 뭐예요? 이게 fx니까 여기를 x, 여기를 fx 이런 식으로 보겠죠. 근데 얘는 x는 ft야. 그러면 여기가 무슨 축이 되는 거야? 얘랑 똑같으니까. 그렇지. 여기가 t가 되는 거야. 얘는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고 x가 뭐니? ft가 되는 거야. t가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시간. 그래서 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칠게요. 그럼 시간이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 그래서
제일 먼저 너희들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딱 그려놨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요. 위치 그래프입니다. 위치 그래프. 이거를 딱 보고서 위치가요.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올라가고요. 내려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헷갈리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위치는 직선 운동이라고 그랬죠. 직선 운동.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는 거야. 시간이. 그러니까 실질적인 위치는요. 얘가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 가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운동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면 안 돼. 눈 뜨고 들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요. A 지점하고 B 지점을 놓고요. 이렇게 한번 이어볼게요. 그럼 이게 이런 그래프에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이으면 이것이 바로 뭐죠? 우리? 평균 변화율이었죠. 평균 변화율이었어.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니? A하고 B. 시간이 A에서 B로 지났습니다. 그때 위치가 여기에 있을 때가 FA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있을 때가 FB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평균 속도라는 놈은 전체 걸린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이잖아. 그러니까 시간은 어때요? A에서 B까지 흘렀으니까 B-A만큼 여기가 1초고 여기가 5초다. 그럼 4초만큼 시간이 흐른 거죠.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량은 지금 원래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까지 갔으니까 위치의 변화량이 이만큼이죠. 그러면 FB-FA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예요? 평균 속도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요 B를 요 모양을 딱 보면은 많이 막 하고 싶은 게 있어지죠. 리미트 B를 A로 확 보내버리고 싶어. 그럼 B가 A로 막 움직이니까 B가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되고 이것이 뭐야? 평균 속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B를 A까지 막 보내버렸어. 그럼 우리 이거를 뭐라고 쓰죠? 이걸 뭐라고 써요? 리미트 B가 A로 갈 때 B-A분의 FB-FA 이게 뭐야? F 자 BA 0분의 0꼴인데 요거 뺀 게 여기에 있어. B를 A로 보냈어. 그럼 A 집어넣고 눈가에 A만 보여? F 프라임 A야 쌤이 이렇게 미분계수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죠? 그러면 이 친구는 뭐냐면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A라는 점에서 지금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가던 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놓으면은 얘가 바로 뭐야?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그 평균 변화율, 즉 얘가 평균 속도였는데 요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가 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미분계수가 뭐야? 미분을 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속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얘기했죠?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속도가 된다고. 그냥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제가 살짝 보여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같은 이유로 속도를 미분하면은 이제 가속도가 나오는 거고요. 이 속도라는 놈은요, 봐봐.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A가 여기 있었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자, 이렇게 움직이면 평균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쵸? 평균 속도 음수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 속도는 양수값도 나올 수 있고 음수값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속력은 크기만을 얘기하는 거니까 속도, 그 나온 속도에다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서울에서 부산 뭐 방향으로 뭐 자동차 몇 킬로 자전거를 타고 뭐 잠실까지 갔는데 몇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갔다. 이건 다 속력입니다. 속력. 뭐 방향을 얘기하진 않으니까. 서울에서 지금 여기 어디예요? 여기에서 지금 뭐 성남에서 서울까지 뭐 속력 25km다. 이거를 갖다가 잠실에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25km 이런 식으로는 얘기 안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속력이고 이 속도의 개념은 속력에다 절대값을 씌운 거다. 어떻게 나온다? 이 위치의 그래프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딱 넘어가 보시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나 봤더니 시각 t에서의 길이가 l, 넓이가 s, 부피가 v일 때 경과하는 동안에 했을 때 뭐 변화율을 구하여라, 변화율을 구하여라, 변화율을 구하여라 했더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dv dt, ds dt. 아, 미분해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가 나오면 요거를 미분하면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것이 속도라고 정의한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L을 구하신 다음에 L이 뭐 T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고요. 그러면 그 L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럼 그냥 미분만 때려버리면 될 거고 그리고 뭐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럼 넓이를 물론 이 T의 시간에 따라서 넓이가 계속 변하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그냥 T로 미분하면 되는 거고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시간에 따른 부피가 계속 변하고 있을 텐데 그거를 미분해버리면 부피의 변화율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길이 구하고 넓이 구하고 v 구하고 여기서는 위치 구하고 위치가 나와 있을 거고 위치의 변화량을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고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문제들은 풀릴 거라고요. 봐봐. 151쪽. 33번을 보시면은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위치가 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 아주 편하게 나와 있어.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라고 나와 있는 거랑 똑같다고요. 얘가 근데 T의 시간에 따른 위치, X의 위치가 나와 있는 거고요. 속도하고 가속도를 구하라. 시간이 3일 때. 그쵸? T가 3일 때. 그러면 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미분해야 되죠? 미분할 줄 알잖아. 3T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요. 근데 3에서의 T가 3일 때의 속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T에다가 3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9, 3, 27,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니까 9 뭐 이렇게 될 거고. 뭐 단위는요. 뭐 미터 퍼 세크, 센티미터 근데 뭐 단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되죠. 단위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 속도를 미분하면 되니까 이게 속도였잖아요. 6t-6 이렇게 되고 역시 3초일 때 t가 3일 때 가속도를 구하니까 18-6 하니까 12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를 봐. 이제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직선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운동 방향을 바꿀 때면 내가 이렇게 가다가 돌아서서 이렇게 갈 때잖아. 그치? 언제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딱 끊어서 이렇게 갈 때입니다. 그럼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언제냐면 이 점이 되는 거죠. 이 점에서의 순간적으로는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왜냐면 이쪽으로 가는 걸 양이라고 잡으면 딱 잡고 이쪽으로 가는 게 음이 될 거거든. 반대로 이쪽으로 가는 거 보통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 양으로 잡고 딱 끊어서 이쪽으로 가는 게 음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뭐 속력이 뭐 3으로 오다가 속도가 3으로 오다가 이쪽으로 마이너스 3으로 갈 테니까 뭐 사이값 정리에서도 배웠듯이 중간에 0이라는 점은 하나 거치겠죠.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언제냐면 속도가 0일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해 보자. 가속도가 0일 때는 뭘까 그럼? 가속도가 0일 때는.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 자, 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움직임이 없는 거죠. 가만히 위치의 변화량이 없으니까. 그지? 근데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속도의 변화가 없는 거지. 속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움직여? 등속 운동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2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럼 계속 2로 움직이면 이게 가속도가 0인 거야. 근데 가속도가 양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빨라지는 거죠. 속도가 양수다 그럼 이쪽으로 가고 속도가 음수다 그럼 이쪽으로 간다고. 가속도가 양수다 그럼 점점 빨라지고 가속도가 음수다 그러면 뒤로 가나? 어떻게 되는 거죠?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천천히 가는 게 가속도가 음수인 거겠지. 그런 개념들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럼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언제라고요? 속도가 0일 때라고. 속도가 0일 때니까 이 친구를 딱 봐보시면 3t에 t-2가 0일 때니까 따라서 t가 0 또는 2 이렇게 나오네. 0은 어때요?
뭐 처음이니까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속도가 0이었을 거고요. 아, 2일 때 바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겠구나. 그래서 그때의 위치를 구하는 거예요. 위치는 뭐죠? 얘잖아, 얘. 그래서 2를 여기다 때려 넣으시면 x에다가 t에다 2를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4, 3, 12에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이제 나중에 적분으로 들어가면 그래프로 뭐 x 그래프다, vt 그래프다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데 얘도 이제 수치상으로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래프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요 위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xt라는 그래프는요. t 제곱으로 묶어볼까? t 제곱으로 묶으면 t-3 이렇게 되고 0이고 3이고 이렇게 돼서 양수니까 오른쪽 위죠. 그래서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튕겨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야. 시간은 뭐 음수는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오겠죠. 그지? 그 다음에 이 속도 그래프까지만 볼게요. VT 그래프, X'T의 그래프를 보시면 3T죠. 그러니까 3T고 T-2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여서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요게 지금 속도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를 보는 법을 잠깐만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여기서 속도가 여기는 어때요? 다 음수죠. 음수. 여기는 양수죠. 양수. 그럼 여기가 0이죠. 그래서 여기서 운동 방향을 바꾼 거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니? 이렇게가 다 어떻게 된 거야? 뒤로 움직인 거고요. 음수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딱 봤더니 봐봐. 요렇게 여기서 보면 여기가 2가 어디냐면 여기가 극값이기 때문에 여기가 2야 지금. 여기가. 그러면 얘는 지금 위치 그래프잖아. 여기에서 출발했던 것이 이만큼 내려온 거야. 결과를 봤더니 어디까지 온 거니? 마이너스 4까지 온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마이너스 4를 찍고서 그 다음부터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요거가 이제 움직인 거니까 나중에 이걸 적분하면은 얘가 이제 4가 나오게 돼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적분 활용까지 들어가면 수트 마지막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양이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두셔요. 다음 장에 나오는 34번, 필수예제 34번 문제는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 배우면서 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중학교 3학년 때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뭐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돌의 최고 높이 이 두 개를 구하셔라. 뭐 이런 문제가 중3 때 나왔던 문제랑 100% 아주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그럼 중3 때 얘기를 살짝 해보면 중3 때는 뭐 이렇게 나오겠죠. y는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25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을 마이너스 5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5 꼭지점 구하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4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20이 나가니까 45. 이 그래프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이 꼭지점이 2,45니까 최고 높이가 45m가 되는 거고 언제야? 2초가 지났을 때.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거를 이제 이게 3차식이 돼버리면 방금처럼 못 풀잖아. 그러니까 이제 수트에 나오게 되는 거고 이 문제는 필수예제 자체는 어쨌든 2차 함수로 나와 있으니까 얘는 봐봐. 지상 25m의 위치에서 뭐야? 20m/s의 속도로 수직하게 던져서 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건 다 필요 없고 그 위치가 이렇게 된대 라고 식이 딱 나와 있는 거야. 너네들한테 뭐 시키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요 새끼가 분명 포물선이라는 거는 알고 있잖아.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건물 꼭대기 25m 건물 꼭대기에서 위로 던졌다가 찍고 떨어질 거야. 위로 던져서 정점 찍고 밑으로 떨어지는 모양을 포물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냥 얘는 어떻게 움직인 거다? 위로 갔다 아래로 온 거야. 그 오른쪽은 뭐야? 시간이라고. 시간. 그래서 요 식이 뭐냐면 xt가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25 이렇게요. 뭐 내림차순이 좀 더 편안하니까 이렇게 정리할게. 1번 보자. 돌을 던지고 3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3초가 지났을 때의 속도.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미분한다. 가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한 번 더 미분한다. x 프라임 t는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 x2 프라임 t는 이거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0. 그죠? 3초 후니까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30 플러스 20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고. 이게 뭐야? 3초 후의 속도죠. 그리고 3초, 이거는 지금 뭐야? 상수함수잖아. 그러니까 3초 후에 뭐가 되는 거야? 가속도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그러면 최고 높이 도달할 때까지는 여기잖아. 여기 시간을 구하는 거야. 시간을. 근데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봐봐라. 던져서 이게 지금 올라가는 게 양의 방향이라면 딱 찍고 다시 밑으로 떨어지겠지. 그럼 이 순간의 속도가 몇이야? 양수로 가다가 찍고 떨어지니까 이 순간의 속도가 0. 즉 아까 얘기했던 운동 방향을 바꿀 때잖아. 운동 방향을 바꿀 때니까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이때는 운동 방향을 바꿀 때고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이 속도가 0일 때가 되는 거지. 속도가 0일 때가 되니까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이 0이니까 따라서 t가 2일 때가 되는 거고요. 요만큼이 이제 2란 얘기야. 2. 최고 높이 도달할 때 걸린 시간이 뭐 지금 t초 후니까 2초가 되겠죠. 2초 후가 될 거고 최고 높이는 말 그대로 여기 위치잖아. 위치는 뭐라 그랬어? x잖아. 위치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위치 그래프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 4, 5 마이너스 20에다 플러스 40 플러스 25니까 5에다가 45. 그래서 얘가 돌의 최고 높이는 45m고요. 이렇게요. 우리 이거 꼭지점 구해가지고 2하고 45하고 나왔던 거랑 같죠? 그거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시오. 이 문제에서 보통 보면은 선생님 지면에 떨어졌으니까 속도는 0이잖아요. 그래놓고 0이라고 쓰시는 친구가 있다고. 얘는 지금 떨어지고 나서의 속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물어보는 거야. 떨어지는 순간이 속도가 세면은 땅이 좀 많이 파일 거고 그 다음에 좀 천천히 떨어지면은 그대로 살포시 주저앉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순간의 속도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 순간이 언젠지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이 속도에다가 시간을 때려 넣으시면 되죠. 그럼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 이걸 구하는 거야. 땅에 떨어졌으면 뭐가 제로야? 위치가 제로죠. 땅이니까. 땅에서부터의 높이니까. 그래서 위치가 제로인 거야. 이게 제로인 거야. 그러면 어딨니? 얘가 제로니까 마이너스 5로 한번 나눠버릴게요.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가 0 이렇게 돼서 1이야 5야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1 또는 5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 마이너스 1일 때는 뭐예요? 그거는 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1만큼 뒤에 여기도 0이잖아. 이렇게 보면. 근데 여기는 이제 없으니까 이거는 버려버리시고 뭐니 여기가 5초가 걸린 거죠. 땅에 떨어질 때까지.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5초가 걸린 거고 그 순간의 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5를 때려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5니까 마이너스 50 플러스 20 해서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죠. 위로 올라갈 때가 양수였으니까 떨어질 때는 음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순서를 너희들도 아시겠지만 그 다음 문제는요. 뭔가 막 계산을 해가지고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야. 그래프를 해석하고 읽어줄 수만 있으면은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이 새끼가 무슨 그래프인지를 봐야 됩니다. 무슨 그래프예요? VT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야. 그러니까 위치는 이게 속도가 이렇게 들어가다 속도가 음수였다 속도가 양수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거죠.
그럼 봐봐. 우리 이게 미분한 거니까 이게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게 마이너스잖아. 그럼 여기는. 그러면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이게 XT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게 위치 그래프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볼게요. T는 3일 때 P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랬네. 3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나 봤더니 속도가 여기서는 양수였고요. 여기서 음수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가다가 여기가 뒤로 오는 점이 된 거죠. 운동 방향 바꿨니? 네. 그지? 바꿨죠. 그 다음에 T가 2일 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2니까 여기가 지금 양수 값이니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5일 때 P의 가속도는 0이다. 그럼 5일 때는 뭐가 0이니? 이거 속도가 0이죠. 그럼 가속도는 뭐죠? 양수죠. 속도를 미분한 거니까. 그래서 가속도는 0이 아니라 양수가 됩니다. 양수. 얼만큼의 양수냐면 요 기울기. 그래서 얘는 틀렸죠. 기역과 니은만 참이 되는 거예요. 고개 들어봐. 아직 감 못 잡으신 분도 좀 많아 보이는데 일단은 얘는 계산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문제 보자마자 정확한 이해도만 가지고 있으면 파파팍 해서 그냥 3초 컷으로 끝나는 문제거든. 이 친구는 지금 140번을 보면은요. 얘가 지금 무슨 그래프예요? 그걸 제일 먼저 봐줘야 돼. VT 그래프입니다. VT 그래프는 얘가 속도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가 되는 거고 X축 요거는 당연히 시간인 거고요. 기억을 볼게요. T는 3에서 3초일 때 초 맞나? 없네.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랬어.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럼 이 속도가 계속 양수죠? 계속 양수죠. 운동 방향 안 바꾸죠. 운동 방향 바꿀 때는 언제니?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요 2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T는 2일 때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네. 그쵸? 2에서는 어때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고 여기는 지금 플러스잖아요. 그럼 2에서의 순간 속도는 뭐예요? 0이 되는 거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죠. 이때가. 그러면 움직이는 방향은 어때요? 그거는 알 수 없죠. 그치? 2초인 순간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순간이야. 즉 얘가 속도 그래프를 위치 그래프를 보잖아요. 위치 그래프를 보면은 자,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양이니까 이렇게 감소하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이야. 그러면 이 순간은 지금 뭐니 이게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 순간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니? 그렇진 않죠. 그지? 그래서 얘도 틀렸고 디귿 T는 4일 때 가속도는 제로이다 그랬네.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등속은 여기 기울기가 뭐니? 접선의 기울기가 다 0이잖아. 아 여기 4일 때도 0이야 5일 때도 0이야 6일 때도 0이야 가속도는 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디귿만 참이 되는 거야. 디귿만. 그 다음에 141번 그 아래 문제는요. 얘는 무슨 그래프니? 위치 그래프입니다. 위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수직선 위에 점 3에서 출발한다. 그게 지금 뭐야? 시각이 제로일 때 위치가 어디냐죠? 그래서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3이 나오죠. 그래서 3에서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3에서 출발해서 내려오다가 얘는 몇이 된 거죠? 0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움직여다가 여기까지 왔어. 0이 된 거고 이게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는 건 시간이니까 얘는 사실 밑에 이거야. 그냥 이렇게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0하고 1에서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0하고 1에서 얘가 움직이는 게 지금 뭐니? 3에서 0으로 간 거죠. 3에서 0으로 간 거죠. 그럼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니 이게?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죠. 그치? 그래서 지금 뭐죠? 얘는 안 했나 지금? 디귿을 먼저 했네. 자, 니은 보자. T는 5일 때 P의 속도. 5일 때 속도. 얘가 위치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속도는 미분해야 돼. 그럼 속도는 뭐죠? 양수죠. 속도가 제로일 땐 여기죠. 속도가 제로일 땐 여기. 네, 여기입니다. 그래서 0이다, 아닙니다, 양수입니다. 그럼 얘는 참인 것이 기역만 참이 되겠네. 그죠? 자, 이제 다음 장 넘어가시면 필수예제 36번은요. 제가 봤을 때 이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모든 수학책에 이 문제는 다 들어있어요. 모든 수투 교재에는 이 문제 다 들어있습니다. 뭐 너희들이 보는 책, 앞으로 보게 될 책 전부 다 들어있고요. 시험에도 뭐 내신에서도 여러 번 출제되는 거 확인했고요. 지금 이제는요, 뭐를 구하냐면 이 뭐 속도 구하는 거고 이제 길이의 변화율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얘는 속도는 속도라고 표시를 했지만 뭐야? 위치의 변화율이야. 위치의 변화율. 그게 속도라고요. 그리고 이제 길이 구해가지고 길이의 변화율. 넓이 구해서 넓이의 변화율. 부피 구해서 부피의 변화율.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근데 이제 요게 너희들 밑에 딱 보면 좀 그림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친절한 책에는 그림까지 명시되어 있고요. 이 책은 개념 원리는 사실 그림은 안 나와 있는 거야. 너희는 해설을 딱 지우고 본다면. 자, 보자. 이렇게 가로등이 이렇게 있어요. 지상 3m의 높이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바로 밑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었어. 이렇게 서 있었는데 출발하여 일직선으로 매분 90m. 얘가 이렇게 쭉 걸어온 겁니다. 이제 걸어와서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속도로 왔냐면요. 90m의 속도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면 90m의 속도인데 매분 90m. 그러면 1분에 90m를 갔어. 2분에는 몇 미터 가는 거죠? 90 곱하기 2m를 가겠죠. 3분에는 몇 미터를 가니? 90 곱하기 3m를 가겠죠. 그러면 t분 후에는 얼마를 가는 거야? 90tm를 가겠네. 그치? 그래서 여기가 90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니까 그림자는 어디에 있나 봤더니 그림자는 슉 내리면 이렇게 돼서 그림자 머리끝이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치? 그래서 1번 구하는 게 뭐냐면 그림자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야. 그러면 그림자 머리끝의 변화율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럼 그림자 머리끝은 지금은 여기 있지만 원래 어디 있었어? 원래는 그림자 여기 있었잖아, 여기. 그래서 이만큼이 그림자 위치의 변화율이 되는 거죠. 그림자 위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변한 거죠. 변화량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이제 미분한 게 바로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y라고 한번 딱 놔볼게요. 내가 구하는 거는 y'을 구해야 된다고.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이제 요 놈을 봐야 되는데 1.65m, 165야, 1.65야 어떤 친구가 있는데 가로등 일직선으로 여기가 90t고 요 y를 구해야 돼. y를. 그럼 이쪽으로 딱 봐봐. 제가 요거를 직각삼각형 두 개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65고 여기 수직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90t고 여기가 y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제 y를 t에 관한 식으로 써야지. 그래서 y를 t로 미분할 거니까. 그럼 이게 닮음이잖아요. 이 친구하고 이 크다란 친구가 닮음이야. 그러면 여기를 3대 y라고 놓자. 3대 y라고 놓으면 3대 y는 1.65 대 몇이니? 요거죠, 요거. 요거는 몇이냐면 y-90t 이렇게 되잖아. 됐죠? 이제 여기서 y를 구할 겁니다. 비례식 세웠으니까 1.65y는 3에다가 y-90t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1.65y는 3y-270t 이렇게 될 거고 얘가 1로 넘어가면 몇이 되니? 3에서 1.65 빼면 1.35y가 270t가 되는 거잖아? 맞죠? 이거 넘어가면
3에서 1.65 빼니까 맞죠? 그리고 270t. 그러면 y는 1.35분의 270t 이렇게 되잖아. 나 뭐 구해야 되죠? y 프라임. 그러니까 y 프라임은 뭐니? 그냥 이거 1차 함수니까 이거 미분하면 1.35분의 27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뭐 공 2개 붙이고 이거 135로 가고 약분하면 91은 9, 95, 45, 93 땡땡땡이고 35, 56 땡땡 되니까 200 이렇게 나오네. 그지? 맞네. 약분하고 딱 하면 이제 200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을 볼 건데 2번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야. 그림자 길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림자 길이를 구해서 미분하라고. 그림자 길이를 구해서 미분하면 돼. 그림자 길이는 어디니 여기서? 이만큼이죠. 이만큼. 그죠? 그래서 얘를 L이라고 놓을 겁니다. 그리고 L을 갖다가 T로 미분할 거야. 그럼 여기서 이건 그대로 보면 되겠다. L 대 1.65는 L 플러스 90T 대 3. 보이니? L 대 1.65는 L 플러스 90T 대 3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서 이제 L을 구할 거라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1.65L 플러스 90T 곱하기 1.65가 3L 이렇게 될 거고 와 계산이 또 이 모양이네. 그럼 다시 얘가 이렇게 넘어오면 1.35L이 되고 90 곱하기 1.65T 이렇게 되니까 1.35로 딱 나눠버리면 이것도 역시 T에 관한 1차식이니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미분하면 요것만 남죠. 요것만. 그죠? 그러면 얘는 135분의 90 곱하기 165 10 되고요. 9, 1은 9, 9, 5, 45 5, 35, 5, 20 3, 5, 15, 3, 5, 15 그래서 2, 5, 10, 2, 5, 10 해서 답은 딱 떨어지네요. 110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아시면은 좋은데 몰라도 답은 구할 수 있어야 돼. 자, 봐봐. 이 친구는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속도가 몇이냐면 90이야. 90이야. 근데 이 그림자 끝은요. 처음에 여기 있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으면 그림자 끝은 여기까지 오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 사람 키가 점점 자라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여기까지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슉 해가지고 그림자 끝은 여기까지 오겠죠. 그러니까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이게 사람이 움직이는 속도보다 어떻게 돼? 더 빠르게 늘어나네.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200이 나왔잖아. 사람은 90인데. 그리고 그림자 길이는 처음에 여기 빵이었다니까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됐다가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됐다가 만약에 사람이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되고 이것도 점점 길어지죠. 그 길어지는 속도가 어때요? 110이라고. 그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할 수 있겠나? 자, 그 아래에 142번을 한번 풀어보시는데요. 얘는 이 B가 조금 더 쉽게 나옵니다. B가 조금 더 쉽게 나와. 그래서 142번 실시. 자,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을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안 풀어도 될 것 같고요. 필수예제 37, 38번 이거는 조금 전에 우리 36번 봤듯이 그림자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 친구를 미분한 것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었죠. 사람이 이제 가로등 위를 이렇게 움직이고 가로등 밑에서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그럼 그림자 길이가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미분한 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었죠. 이제 여기서는요. 파문의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넓이를 구해서 미분을 하시면 되는 거야. 미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미분 단원이야. 그래서 바깥쪽 파문의 넓이를 구해서 미분한 것이 넓이의 변화율이 되는 거고요. 문제 보죠.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이제 호수가 있는데요. 돌이 뚝 떨어지면은요. 이렇게 물보라 아니죠. 이거
이게 파문이 이런 식으로 쫙 퍼져가는 파문이 보일 겁니다. 그치? 근데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 길이가 이거 1초 뒤, 2초 뒤, 3초 뒤 해가지고 20cm씩 늘어난대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20t 이렇게 되겠죠.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그럼 이제 그때 가장 바깥쪽 파문의 넓이, 즉 이게 이 넓이를 구하면 원의 넓이니까 얼 제곱 파이가 될 거고요. 넓이니까 st라고 표현을 할게요. 요거 제곱이니까 400t 제곱 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죠? r 제곱 파이 끝. 그럼 이제 구했잖아. 구했으니까 이제 미분을 해야죠. 프라임 t를 구하면 800 파이 t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넓이의 변화율이 800 파이 t라는 얘기야. 근데 언제? 3초 후에 변화율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니? 여기다가 3을 때려 넣어라. 38에 2400 파이 이렇게 되죠. 뭐 단위는 괜찮아요. 수학에서는. 여기서는 마지막 문제가 보이네요. 필수예제 38번. 이 친구는 이제 넓이하고 부피, 좀 전에 넓이도 해봤고요. 이번에 부피가 추가가 됐어요. 근데 봤더니요. 구 모양의 풍선이래. 그럼 풍선의 겉넓이하고 풍선의 부피인데요. 내가 백날 설명하고 말씀을 해도 너희들이 구의 겉넓이하고 구의 부피 구하는 공식을 모른다면 이 문제는 절대 풀 수 없겠죠. 구의 겉넓이하고 구의 부피에 구하는 공식을 유도할 수 있나요? 유도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이 정삼각형이야. 한 변이 A고 한 변이 A고 한 변이 A인 정삼각형의 높이는 뭐죠? 2분의 루트 3A고요. 넓이는 뭐예요? 4분의 루트 3A 제곱 이렇게 되죠. 뭐 이거는 좀 유도도 가능하긴 해요. 그래서 잘 모르면 유도해서 써라 제가 종종 그런 말을 드리는데 지금쯤 왔으면 이거는 바로바로 나와서 외워서 쓸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여기서 시간 뺏겨 먹는다고.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은 우리 이런 거 이거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이게 뭐죠 이거? 정사면체죠.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면체는요. 이 높이가 어떻게 되죠?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거 유도 가능하지만 이거 유도하다가 끝나요.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유도해가지고 이게 무게중심이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요거 뭐 이렇게 하려면 끝난다고. 이게 봐봐. 유도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되고요. 이게 직각삼각형이고 여기가 2대1이고 이렇게 유도가 가능하긴 한데 이거 유도하다가 시험지 빼들어 간다고. 그래서 이것도 좀 외우셔야 돼요. 자주 나오진 않지만 3분의 루트 6a 이렇게 되고 부피는 요 밑넓이가 정삼각형이죠. 높이 곱하고 뿌리죠. 뿌리니까 3분의 1까지 해야 돼. 그래서 나오는 게 뭐야? 12분의 루트 2 a 세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맞을 거야.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구잖아. 구가 있습니다. 반지름이 얼 이렇게 돼 있어. 겉넓이하고 부피를 보시는데 겉넓이는 뭐죠? 또 이거 겉넓이 얘기하는데 막 뭐 어디선가 주워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3분의 4 파이 뭐 아니면 뭐 r 세제곱 막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 되게 많다고. 일단은 너희들 겉넓이 구하라는데 제발 여기다가 r 세제곱 얘기만 하지 마세요. 겉넓이는 무조건 제곱이야. 부피니까 세제곱으로 나오는 거야. 넓이니까 제곱이 나왔잖아. 부피니까 세제곱이잖아. 이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 겉넓이에다가 세제곱 얘기하지 말라고. 겉넓이는 4파이 얼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3분의 4파이 얼 얘가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공식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원래 이렇게 돼서 원래는 요 2cm짜리의 풍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공기를 불어 넣어서 매초 1cm씩 커지니까 t초 후에는 tcm 커질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커졌는데 뭐 이렇게 커졌어요. 그러면
커진 길이가 t야. 이게 커진 길이가 t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건널비는요 4파이 반지름이 몇이죠? t가 아니라 여기 원래 2가 있었고 거기서 t만큼 커진 거니까 t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하는데 언제? 길이가 6cm가 되었을 때. 얘는 또 중요한 게요.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된 거지 시간이 6초가 지났을 때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6cm가 됐다면 t가 4일 때니까 4초 후에 구하라는 얘기죠. 4초 후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여기가 만약 2t면은 2 플러스 2t가 6이 될 때 뭐 이런 식으로 따로 t 값을 또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미분해야죠. 프라임 t 하면 이거 그대로 합성함수 미분 8파이야 t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안에 거 미분한 거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S 프라임 몇일 때였어? 4일 때입니다. 6일 때 아니야. 그죠? 반지름의 길이가 6이 될 때니까 시간은 4초 후라고요. 여기다 4를 때려 넣으면 얘가 6이 되는 거고 6, 8에 48파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피 보는데 이 친구 부피는 풍선의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일단 부피를 구해야 돼. 부피를. 부피는 3분의 4 파이 얼 t 플러스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 역시 미분하면 프라임 t는 통째로 미분하면 3 떨어지고 4 파이 t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이거 안에 거 속함수 1 그지? 그리고 역시 t가 4일 때죠. 그러면 66에 36 곱하기 4파이니까 4, 3, 12, 4, 6에 24니까 144파이 요렇게 나오게 되죠.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건널비의 변화율이다. 그럼 건널비를 구해서 변화율 얘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미분하시면 돼요. 부피의 변화율이다. 그럼 부피를 구해서 변화율 미분을 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길이의 변화율이다. 그러면 길이를 구해서 그 길이를 미분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위치의 변화율이다 이랬죠. 그럼 위치를 구해서 미분하면 변화율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속도라고요. 속도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다 건널비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제를 보고서 이게 도대체 뭐지? 막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핵심만 딱 뽑아가지고 챙기라고. 오케이? 그럼 그 밑에